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2차례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최근 충북도의원의 기내 음주 무리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가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농구 통합 챔피언이었던 청주 KB스타즈가 이번엔 하위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센터 박지수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제천과 단양 등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시군들이 뭉쳤습니다. 혁신 도시를 우선으로 하는 이전 대상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항공기 음주 추태 의혹이 불거진 박지현 충북도의원이 너무 과장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가는 양상인데 충북도의회가 항공사에 요구한 사실 확인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추태 의혹이 공개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박지원 도의원이 예상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련된 긴급 의원총회 자리였는데 귀국 이틀 만입니다. 언론 취재를 거부하던 박 의원은 질문이 계속되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도민들께 보훈하겠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루 전 사과문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도 토로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부분들은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장됐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개 긴급의총회는 박지원 의원 포함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따른 해외 연수 취소와 그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의원별 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한 걸로 알려집니다. 박 의원이 해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선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추태나 난동, 소란은 없었다고 하자 황영호 의장이 그런 소리 말라며 난동 수준이었으면 사법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면박을 준 걸로 전해집니다. 충북도의회는 다만 이번 건을 징계 대상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항공사에 요청한 기내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내 소란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객실 승무장이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있는지 없다면 당시 기내 상황은 어땠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황영호 의장은 개인적 친분이나 당적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수습 처리하겠다며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또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아가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진심 어린 이런 수습 과정이 또 우리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 측은 다음 주 안에 요구받은 문서를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어서 어느 쪽이든 상황은 수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연수로 인해 4군데 상임위 소속 공무원 12명은 수십만 원씩의 위약금을 사비로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정규 시즌을 마치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갑니다만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이었던 청주 KB스타즈는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센터 박지수의 공백과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료 50여 초를 남기고 던진 강희슬의 3점 슛이 들어가며 청주 KB가 부산 BNK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성적은 아쉬움 가득합니다. 30경기에서 10승 20패.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은 6개 팀 가운데 5위에 그쳤습니다. 좋은 성적 못 내서 좀 많이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팀 내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힘듦을 좀 이겨내고서라도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게 남는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센터 박지수의 공백. 시즌 초반 공황 장애로 결장했고 순위 경쟁이 치열하던 막바지에는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박지수가 빠지면서 경기력은 추락했고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지난 해 통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로 분명히 봤을 텐데 KB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다른 팀들은 KB를 상대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실 시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갔다는 생각. 개막전에서 두 차례 연장 끝에 지고 초반 3연패를 겪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좀 분위기를 더 타지 못했던 게 좀 성적과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아쉽고. 양지수와 이윤미, 엄서희 등 어린 선수들이 팀의 미래로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더 큰 성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저희 선수들이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할 것이고요. 또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력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수 원맨팀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노력이 다른 팀의 준비를 압도하지 못했던 시즌. 그만큼 다양한 전술 개발과 선수들의 기량이 다음 시즌까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자치단체들이 모여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충남 공주시와 강원 동해시 등 전국 13개 시군은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돼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대결 구도가 다음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주 경선을 통해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 비서, 박한상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최충진 전 청주시의장 등 3명 가운데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상조 충북예총 부회장과 우리공화당 유근진 상당 당협위원장, 무소속 정우철 전 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980년대) 브라운관 TV를 캔버스로 대체한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을 아시나요? 미술은 회화나 조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부순 건데요. 그 뒤로도 동시대 작가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며 표현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만나보시죠. 이채연 기자입니다. 구불구불 휘어진 날카로운 붉은 협곡 단면이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풍경 세점. 실제 존재하는 곳일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 인왕산을 모티브로 탄생했습니다. 등고선을 따라 오려낸 종이를 겹겹이 쌓아 산 덩어리를 만들고 조명으로 명암을 극대화한 뒤 카메라로 찍은 디지털 프린트 작업입니다. 겉은 매끄러운 이미지지만 조각가로서 물성을 대하는 긴 수공 작업이 녹아있는 겁니다. 인왕산은 한 곳에 존재하고 있으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식이나 지각이 달라지잖아요. 그 붉은색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불안하고 신경증적인 어떤 도시인의 시선? 네. 마치 식물의 넝쿨을 연상시키는 작품도 가까이 보면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 이미지들로 만들었습니다. 뉴욕, 강남 등 세계 도시 풍경을 퍼즐처럼 한데 모은 디지털 프린트 작업엔 변화무쌍하지만 개성을 잃은 현대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거친 일종의 눈속임으로 본다는 행위에 새로움을 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나아가 아예 허구의 풍경을 만들어낸 작품. 종이나무에서 바람에 몸을 싣고 흩날리는 나뭇잎들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고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집이 이제 나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 나무 그림을 보니까 고향에 왔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향수에 대한 그런 분단 역사를 품은 비무장지대 DMZ를 무대로 실제 배우를 섭외해 상상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정연두. 대리석 같은 무거운 전통 조각 대신 2차원 평면 디지털 사진으로 조각상을 만든 권호상의 작품에선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동시대 작가들의 고민과 사유가 투영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설치니 미디어니 뭐 사진이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문을 나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해체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장르가 파괴된다고. 한편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비판과 감동, 상상들을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미동산 수목원의 봄꽃은 다음 달 3일부터, 속리산은 다음 달 20일부터 개화할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밝힌 봄꽃 개화 예측 지도에 따르면 미동산 수목원의 개나리는 4월 3일부터, 진달래는 4월 12일부터, 벚꽃류는 4월 18일부터 꽃 피울 걸로 예측됐습니다. 속리산과 소백산의 벚꽃류는 다음 달 20일부터, 진달래는 5월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청주 삼겹살 축제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서 열립니다. 한돈 농가와 함께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많은 시민이 동시에 삼겹살을 즐기는 삼겹살 시식 행사와 함께 국산 삼겹살 1kg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한돈 장터도 열립니다. 또 청주FC 사인볼 증정 행사와 노래자랑, 추억의 게임 퍼레이드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민선 8기 공약인 대현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대현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과 창작 공간으로 특화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두리제준 건축사무소에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는 오는 8월까지 현황조사와 법령, 유사 사례를 분석해 대연 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주도심 대표 상권이던 대연 지하상가는 지난 1월 마지막 1개 점포가 철수하며 124개 모든 점포가 공실이 됐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충북 최초의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제천을 비롯한 충북도 내 출토 문화재를 관리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을 심사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